네, 반갑습니다. 9월 4일 수요일 아침 시험입니다. 전쟁 났나요? 네. 지금 해외 증시 상황이 전쟁이 난 줄 알았네. 그래서 전쟁 관련 뉴스를 계속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이야 싶었는데요. 자,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1.5%, 나스닥이 마이너스 3.2%거든요. 나스닥이 좀 많이 내렸어요. 특히 엔비디아가 10% 정도 하락했죠. 자, 그 여파가 있는 것 같아 보이고요. 다우지수도 같이 떨어진 거 보면은 뭔가 경기 자체가 굉장히 안 좋다라는 쪽으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뉴스를 다시 한번 볼게요. 뉴스 상황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가 재점화되었다. 도대체 이게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뉴스 한번 바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고개 들고 있는 경기 침체 우려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경기 침체.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락 되지 않았나요? 근데 왜 다시 또 얘기가 나왔다는 거야? 많이 떨어졌어요. 일단 떨어졌고, 9월 첫 거래일을 일단 급락세로 마무리했다. 9월 약세장에 대한 경계감이 대형 기술주 투매 현상을 촉발했다. 9월에는 전통적으로 좀 주가가 안 좋다라는 그 격언이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9월 말고도 뭐 8월도 안 좋았고, 7월엔 좋았나? 네. 네, 안 좋은 거 투성인데 뭐 9월에만, 네. 그런 상황이었고, 경제 지표들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재점화했다. 뭐가 문제였지? 네. 제조업 지표. 그래, 오늘 제조업 지표 발표가 있었죠. 네. 이게 원래는 예상치가 50인가 그랬었던 것 같았는데, 아니네요. 시장 예상치가 47.5였고,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표가 47.2를 기록했다. 예상치가 47.5였고. 진짜 핑계거리 진짜. 자, S&P 글로벌의 미국 제조업 PMI 지표는 47.9를 기록했다. 지난달 49.6보다 낮은 수치. 시장 예상치 47.5. 47.5를 넘었는데? 네. 지금 47.9잖아요. 이것도 참, 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지금 경기 침체다. 네. 이 제조업 쪽은 지난달에도 말씀했지만 그렇게 썩 중요한 지표는 아닙니다. 네. 이거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좀 애매한 거죠. 애매하게, 지금 이게 종목을 떨어뜨리기 위함인지, 아니면 종목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지표를 갖다 끼우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서로 좀 매칭이 잘 안 돼요. 네, 이 정도 가지고 경기 침체 우려감을 다시 얘기하고 있다. 이거는, 어렵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좋지 않다. 자, 그 다음에요. 네,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의 GDP Now 모델이 3분기 경제 성장률을 전기 대비 연율 환산 기준 2.0으로 제시했다. 그래요. 네, 뭐 GDP도 좀 내려가고 다 내려가라 그래. 이게 저는 이런 거 같아요. 이 제조업 지표 같은 경우는 뭐 실제로 이제 뭐 공장에 돌아가거나 뭐 그런 쪽으로 해서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제조업 같은 경우는 뭐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미국 경기를 책임지고 있는 게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렇게 좀 위축되거나 그런 상태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GDP 같은 경우는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뭐 2%든 2.5%든 다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생각해 보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GDP는 어차피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 증가율은 어느 정도 타협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시죠? 선진 국가가 될수록 GDP 성장률이 낮게 책정이 되는 것이 맞아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GDP 성장률이 뭐 1.5%, 1.2%, 막 1%대, 2%대, 뭐 이 정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우리가 맛을 봤죠. 뭐 7% 상승, 뭐 이런 거. 이게 원래는 정상도 나오지 않습니다. 뭐 개발도상국도 아니고, 특히나 이제 미국 증시가
미국 시장이, 미국 경제가 2%씩 성장한다. 이 경기가 엄청나게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기는 좀 어렵겠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 2%대 나오는 것은 그동안 올라온 부분들 생각해 본다면, 뭐, 이게 나쁘다고 볼 수 있는 수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괜찮은데, 요걸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폭락장이 나온, 이 예측은 아무도 하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경기 침체의 공포를,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나온다는 게, 난 이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이것도 금방 진정이 될 거예요. 왜냐면 경기 침체 우려감은 네, 실질적으로 지금은 절대 어울리지 않거든요. 이 FOMC를 앞둔 상태에서 계속해서 여기에 대한 어떤 압박감 요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인 것 같고요. 빅스 지표 같은 경우도 지금 20.7, 뭐 별로 문제가 될 건 아닙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실업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발표가 될 거고요. 경제 지표가 실제로 이제 제조업 관련한 부분에서만 이렇게 너무 치우쳐 생각하시면, 지난달 초에도 이거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서 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뭐 급락이 나왔다, 뭐 이렇게 얘기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또 바로 또 경기 침체 뭐 어쩌고저쩌고,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리 인하 확률이 0.5를 때리게 하려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있어요. 지금 0.5% 금리 인하 확률이 39%로 좀 늘어났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네,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겁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되살아난 영향으로 50베이스 포인트 인하 가능성이 전장 대비해서 9%포인트 커졌다. 그러니까 이 B컷을 때리게 하려는 어떤 시장의 의도일 수도 있다. B컷을 왜 때리려고 하지? B컷은 별 조짐이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게 금리가 지금은 높으니까 빨리 내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B컷을 때린다고 좋은 게 아니죠. 뭐든지 순차적으로 조금씩 가는 게 좋은 건데, 이렇게 나오면은 그렇게 좋지 않겠다라고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폭락을 만들어냈다. 근데 어제 외국인들의 이해하지 못했었던 그게 또 퍼즐이 맞춰지죠. 어제 오후에 외국인들이 갑자기 팔기 시작했잖아요. 뭐지? 순매수 하다가 갑자기 팔기 시작해. 뭐지? 네. 뭐지였는데 이놈들이 팔기 시작하면서 이 기술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집어 던졌잖아요. 삼성전자 이런 거 집어 던지고 어느 쪽으로 넘어갔어요? 경기 방어주. 뭐 지주사라든지 이런 것들 어제 다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매수가 들어가고 다른 쪽은 다 팔고 도망쳤다 이거야. 뭐 자동차니 뭐 반도체니 또는 뭐 다른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 시총 상위에 있는 것들 뭐 배터리부터 해가지고 다 갖다 팔았잖아요. 그게 뭐지? 네, 뭐 어제는 이해가 안 됐어. 왜냐면 나쁘게 나올 만한 부분이 없었거든요. 근데 뭔가가 있으니까, 그죠? 네,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자꾸 볼 수밖에 없겠어요. 그러니까 더 의심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투자하기가 이게 이 정보의 비대칭인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이렇게 나온다고? 네, 라는 식으로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죠? 네, 엔비디아가 이제 이렇게 폭락할 거다, 10%나 폭락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네. 그냥, 주가를 낮추자라는 식의 어떤 뭐랄까, 메시지? 네. 그런, 부분들이 서로 이제 공유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보여요. 네. 그 시장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니까, 네. 투자자들이, 네. 자꾸 하고 싶어 하지 않죠. 근데 지금, 네. 반도체 지수가 8% 급락했는데, 어제 일단은 우리는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후반부에 확 털고 내려가면서 네, 주가 좀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선 반영을 어느 정도 해줬다는 얘기인데, 선 반영을 해줬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나올 것인지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죠? 엔비디아가 10% 정도 폭락할 것이다, 이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얘기고, 반도체 지수가 또다시 8% 급락했다.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떨어질 수도 있다, 살 수 있겠습니다만, 시총이 지금 2조 6,400억 달러 줄었다. 네, 시가총액이 하루 사이 2,790억 달러나 증방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네, 미 증시 역사상 최대의 일일 하락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시총이 이렇게 큰 게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 자, 발표한 실적이 시장에 실망을 줬다? 아,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얘기들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모든 반도체 기업들이 전부 다 급락을 하고 있는데, 이유는 뭐죠? 네. 이유는 뭘까? 일단은 증가율, 매출 증가율이 100%대로 떨어지지. 뭐 200%, 300%, 야, 매출 증가율은 200%대를 기록했지만 처음으로 100%대로 내려앉았다. 그러니까 돈을 그러니까 좀 덜 벌기 시작했다 이런 건가? 참 이제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뭐 주식이라는 게, 네, 그런 부분들을 계속 반영하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앞에는 경기 침체 공포. 이거 지금 보면은, 많이 올라가 있는 시총 상위, 약간 기술주, 매그니피센트, 네, 이렇게 과도하다라고 생각됐었던 그런 종목들을 자꾸 죽이려고 하는 그런 느낌. 네, 그런 종목들이 이제, 지난번에 한번 떨구는 걸로 마무리 짓는 게 아니라, 후속타를 한번 더 때리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한번 더 때리게 되면 안심하고 있었던 자 이제 끝났어라고 안심하고 있었던 부분에서 한번 더 치고 들어가니까 더 힘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우리는 이제 서킷 브레이커나 그런 식으로까지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어제 이 변동폭은 좀 보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한 2, 3% 정도 또 떨어질 수 있다. 2, 3% 정도 떨어지게 되면은 지수 상황에서 보여지는 부분들은 지난 서킷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식으로 버티게 될 것인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떨어진 시점에서 바로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떨어진 상태에서 그냥 미국장을 더 지켜보자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장 이건 굉장한 억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억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진다라고 보기 조금 애매해 보이고요. 이거는 조금 너무한 듯한 느낌이죠. 네. 왜냐면 경기 침체로만 하기에는 제가 지표를 보여드려서 예전에도 알고 계시죠. 지난달에요. 네, 지난달에 서킷 브레이커 나올 때도 경기 침체 우려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답답한 마음에 경제 지표라는 거 보여드리면서 자, 이런 상황에서 무슨 놈의 경기 침체냐.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또 정정하는 이야기들 나오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없다. 주가 급등하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또 똑같아. 한 달 만에 다시 반복이거든요. 네, 똑같은 지표가 발표되고 똑같은 상황이 돼서 또 경기 침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야. 근데 그때보다는 주가가 좀 덜 빠지긴 했습니다만 경기 침체 우려감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다. 이거는 진짜 침체로 가겠다는 얘기야. 뭐야? 라는 생각이 자꾸 들잖아요. 근데 FOMC가 지나기 전이니까, FOMC 전이니까, 여기에 대한 압박감을 계속해서 주는 거 아니냐 싶은 생각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미국 대선 관련한 부분에서 뭔가, 이슈적인 부분들을 계속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괜히 우리나라만 좀 피곤하죠. 근데 진짜 어제 그 수급 변화는 제가 오늘 아침까지도 이 뉴스를 보기 전까지만 해도 계속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왜 이렇게 팔았지? 뭐지? 얘네들이 왜 이동한 거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나 이게 소름 돋는 그런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게 미리 다 알고서 움직인다라는 이야기인데 참 그게 여러분들 영어 하시는 분들은 헬로우 해가지고 한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농담할 분위기 아니에요? 네. 농담할 분위기 아니기는 주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떨어지면 또 다시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죠? 네. 잘 버티시면 되죠. 네. 자, 엔비디아가 많이 떨어진 부분들이 일단은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었던 그런 AI의 고점 반도체 끝났다 이런 것에 대한 하나의 어떤 이벤트 단초, 증거,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한번 지켜봅시다. 네. 실제로 저는, 지금 반도체나 AI 관련 기업들만큼 실적이 증가하는 기업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을 벌고 있는데, 자꾸 경기 침체, 안 좋다라고 하는 게 저는 더 의심스럽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네, 좀 생각해 보자고요. 네, 이게 제일 넌센스인 것 같아요. 경기 둔화 우려.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실적 우려. 엔비디아 10% 폭락. 실적 우려. 아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상황에서 실적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이것도 사실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뉴스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라면,
네, 지금 전부 다 오늘 뉴스는 전부 다 엔비디아 그쪽이고요. 네, 이 경기 침체 뭐 이런 거 이거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유가도 좀 떨어지고 있네요. 네. 그렇게 그 뉴스밖에 없습니다. 네. 그 뉴스밖에 없고 오늘은 볼 게 별로 없네요. 그죠? 네. 볼 게 전부 다 엔비디아, 네, 그 다음에 경기 침체, 네, 그 다음에 기술주 다 내렸다, 네, 다 내렸다, 네. 서학개미 10만 명이 양도차익 1조 1000억 원을 신고했다, 네. 1조 1000억 원을 벌었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이런, 자꾸 미국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그건가요? 근데, 미국 간다고 해서, 그렇게, 네, 지금 대단한 모습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그죠? 네. 아,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죠. 별로 볼 게 없네요. 시장에서 예상하는 밸류업 지수 편입 종목을 보니까 뭐다? 현대차 당연히 이렇게 들어가겠죠. 우수 기업, 그 다음에 셀트리온, KB금융, 기아, 신한지주,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홀딩스가 포함이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금융지주, 삼성물산 여기 포함되죠. 현대모비스, 자동차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삼성화재 등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자동차는 현대모비스까지 포함시켜서 다 진행이 됐고, 밸류업 우수기업 지수 구성에는 당연히 뭐가 없다? 반도체는 없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건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네, 걔네들은 배당을 많이 안 주기 때문이에요. 근데 현대차가 일단 가장 우수하다. 은행을 제꼈어요. 네, 은행을 제끼고 배당 많이 주기로. 왜냐면 이번에 인베스터데이에서 나온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오늘은 반등을 좀 해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방어가 좀 될 것 같은데, 이유 없는 하락들을 어제 많이 보였기 때문에 오늘은 미국 증시의 폭락에 영향을 아침에 좀 받겠지만, 이렇게 밸류업이라든지, 밸류업도 근데 진짜 정부 정책으로 가는 부분에 진짜 좀 짜증나긴 하는데, 네, 아무튼 뭐 그래도 좀 기댈 데가 없잖아요. 그죠? 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기댈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뭐 정부가 조금이라도 좀 도와주길 바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라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정책적인 부분이든 아니면 뭐가 됐든지 간에 이렇게 좀 주가를 밀고 가는 그런 형태로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네, 그 정도 가셨으면 좋겠고, 자, 아무튼, 네, 그래서, 요런 종목들이, 현재, 네, 이 유망 지수 편입 종목으로 편입되어 있다. 그래서, 이 밸류업 지수로 일단은 만들어지게 되면, 초반에는 좋은 게 뭐냐면, 이 추정 자금이 들어옵니다. 즉, 뭔가 이제 ETF라는 게 하나 만들어지게 되면, 그것을 이제 구성하기 위해서 자금이 유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매수가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밸류업 지수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지. 그러면서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이 종목들 쪽으로 매수가 들어오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들어올 수도 있고, 이 예상 종목이 나오는 이유는 미리미리 들어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구성이 되고 나서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금의 유입에 따른 기대감이 조금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반부, 뭔가 지수가 시작이 되는 초반 시점에서는, 네, 이제 반짝 상승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지금 예상치대로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은 밸류업 지수를 발표한 시점부터 올라갈 것인지, 그것은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밸류업 지표를 발표한 시점부터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명절 이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모든 이벤트 끝나고 이제 진짜 올라갑시다 라고 생각할 때부터 막 치고 올라갈 수도 있는 하나의 단초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네, 밸류업 지수를 발표한다고 해서, 네, 개발을 완료하고 어쩌고저쩌고, 네, 뭐 이렇다고 해서, 뭐 대단하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고요. 네,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매수가 좀 들어올 수도 있겠구나 정도로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오늘은 네, 시장이 이렇게 뭐 전문 용어로 좀 지랄 맞을 것 같아요. 네, 지랄 맞은 장이기 때문에 뭐 낙폭 자체가 이제 3% 정도라고 하면 뭐 그럴 수도 있어라고 볼 수 있겠고, 우리는 어제 어느 정도 반영을 좀 시켜줬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빠지진 않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낙폭을 피하기는 어렵겠죠. 아침에 일단 떨궈서 시작하는 모습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아 보입니다. 최근에 또 B2가 많이 늘어나고 있었던 종목군들 또 조심해야 되는 필요성이 좀 느껴질 것 같아 보이고요. 달랑달랑하게 좀 버티고 있었는데, 이 부분들이 또 이제,
한번 쥐고 흔들 것인지, 아니면은 뭐 상황을 좀 바꿔서 움직이게 될 것인지. 오늘 같은 날은 뭐 반도체니 바이오니 뭐니 뭐가 주도주니 나는 가네 안 가네 이건 없어요. 네. 좀 뭐 방어주적인 성격을 띈 종목군들은 좀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요, 지금 뭐 대체적으로 다 떨어진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 시점에서는 이거저거 뭐 이거 봐라 넌 떨어지지, 이거 봐 내가 떨어진다고 했지, 이게 아니라 그냥 다 빠지는 겁니다. 네. 뭐 반도체라서 빠지는 게 아니고, 또는 뭐 2차전지라서 빠지는 게 아니고 그냥 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빠지는 장에서는 그냥 다 빠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뭐가 뭐 잘났네 못났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꼭 명심하시고, 아침에 주가 떨어지는 부분들, 근데 저는 오늘의 이런 하락은 그다지 좀 신뢰가 되지 않는 또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거 봐 진짜 경기 침체 오잖아 라는 식의 어떤 불안감을 조성해주는 그런 내용인 거지, 이게 경기 침체가 진짜로 오기 때문에 주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 나 이거 볼 때마다 웃길 수밖에 없어. 진짜 경기 침체가 온다. 네. 휴, 참 답답하네요. 네, 엔비디아가 떨어지는 거는 이걸 수도 있겠어요. 그죠? 엔비디아의 소환장을 냈다. AI 칩 반독점 조사. 요거는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엔비디아가 반독점법에 대한 위반. 이 부분은 뭐 애플도 그렇고 뭐 어디도 그렇고 다 미국에서는 다 이런 철퇴를 받게 되어 있어요. 지 혼자 저거 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경쟁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엔비디아를 자꾸 이렇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이런 쪽으로 연결시키기 때문인데, 엔비디아는 AI 칩이고 AI 칩의 규모가 줄어든다고 해서 엔비디아의 그 시장 규모가 축소가 된다고 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타격을 입을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빈자리는 누가 다른 애들이 채우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 지금 현재 AI 반도체 90%를 장악하고 있다. 근데 반독점 짜증나 안돼 니 하지마 그러면 다른 애들이 와가지고 뭐 애플이든 뭐 어디든 다른 애들이 해서 여기다가 네 AI 칩을 우리도 만들게요 해가지고 이제 시장에 대한 이제 참여가 더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쟁 체제가 들어가니까 조금 더 유리해질 수 있잖아요. 그죠? 고객사들에게. 네. 그러니까 요런 상황이 지금 삼성전자가 그래서 오히려 여기에 대한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죠? 왜냐면은 엔비디아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엔비디아에다 거의 많은 물량을 판매하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쪼그라들면 얘도 쪼그라들 수 있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지금은 이 90% 정도의 시장 장악이면 솔직히 이거를 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다른 애들이 들어와, 니들 들어와, 내가 니네들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어? 라는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건데, 이게 지금 독점 여부, 요거는 이제 혹시 옛날에도 이런 게 있어서 뭐 기업을 분할시켜버린다든지 뭐 쪼개버리잖아요. 네, 미국은 약간 이 독점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엄격한 그런 규율이 좀 있기 때문에 요 부분들이 약간의 네, 그 부분들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네,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여기도 반독점법 위반. 이 대기업들을 지금 자꾸 때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지금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 거라 봐야 돼요. 경기 침체 갖다 붙이기는 조금 아닌 것 같다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죠? 요거는 아닌 것 같다. 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나라 반도체하고 사실 관계가 없어요. 근데 영향력을 이렇게 같이 붙여서 생각하기 때문에 반도체가 내렸으니까 우리도 내려야지. 이런 사대주의적 발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답답해요. 네, 이런 부분들. 생각이 좀 답답한데, 뭐 어쩌겠습니까. 그죠? 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아침에 시작하는 부분들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것까지만 우리가 생각하시고요. 아침에는 일단 다 같이 떨어지는 거니까, 떨어진 시점에서 반등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면서 진행하도록 하자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오전 시점에서는 일단은 뭐 매수 성급하게 나가지 말고 기다리시고, 그 다음에 반등 포인트가 연결되는 시점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고요. 저는 이제 장중 시황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포지션 변화나 이런 것들을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에 일단은 꽉 붙잡고, 아침에 그냥 덮어놓고 일 보세요. 그러셔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생각보다 더 괜찮을 수도 있지만, 더 괜찮은 상황이든 아니든지 간에 아침에 일단은 충격적인 이런 그 충격은 조금 받을 수밖에 없다. 좀 내릴 수밖에 없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 보여집니다. 네. 그렇게 판단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힘내시고요. 네. 큰일 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자꾸 이렇게 쫓아내는 모습이 좀 있는데 이럴 때마다 더
강하게 버티면서 반발을 해줘야죠. 네. 자,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네, 성공하시고, 네, 오늘 파이팅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마치고 장중시장 때 뵐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